앞으로도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예. 윤 전 총장 행보 오랜만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권에 어떤 방식으로 뛰어들지 여전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요. 지난번 경제노동 분야에 이어 이번에는 외교 안보까지 윤 전 총장이 공부 영역을 조금씩 넓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먼저 윤 전 총장의 과거 발언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검찰에서의 제 역할은 지금 이제까지입니다. 대권 행보로 해석해도 괜찮을까요? 제가 딱 보니까 뭐 흉광핀으로 딱 밑줄 쳐서 오셨더라고요. 그 전부터 제 글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계시고 이미 상당 부분 지식을 가진 채로 오시더라고요. 이 얘기부터 좀 풀어볼까요? 유현정 의원님. 네. 이번에는 외교안보 전문가와 통화를 했다는데 내용은 잠시 뒤에 바로 만나보기로 하고 어떤 인물과 영상통화까지 했는지 그 인물부터 네. 먼저 좀 알아볼까요? 그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학교 이름 말씀드리는 대광초등학교 예. 졸업했어요. 이제 그 아마 같은 동기가 김성환 전 외교부 차관도 있고 이철우 지금 로스쿨 교수도 있고 등등 이제 이게 살이 바뀌다 보니까 당시 학급도 좁고 해서 굉장히 이제 그 친구들 간의 어떤 유대관계가 깊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 이제 친구들 중에서 특히 이제 외교안보 분야에서 이제 김성환 교수 같은 경우는 이명박 정부 때 외교부 차관을 했고 예. 현재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교안보 쪽에 이제 이게 있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만나서 이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사정상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두 사람이 이제 언택트로 해서 거의 과외 수업을 하는 정도로 해서 외출하면 너무 눈에 띄니까. 그렇죠. 눈에 띄기도 하고 또 요즘은 만나는 게 좀 껄끄러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해서 외교 현안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라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일단 외교안보 현안들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대통령이 해결할 외교안보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 북한과의 문제도 그렇죠. 또 우리가 사강외교가 핵심이고 또 여기서 이제 미국과의 한미동맹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또 일본과의 관계도 중요한 문제고 또 중국과의 관계도 중요한 문제고 이런 어떤 복잡한 외교 로직을 알지 못하면 대통령으로서 역할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새로운 리더십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예. 지금 바이든 대통령 시대가 들어와서 전임 트럼프 시대와는 다른 지금 외교 형태가 전개가 되고 있고 예전에는 우리가 안보는 예를 들어서 미국, 그다음 경제는 중국 이렇게 이제 그냥 생각해 왔는데 지금 사실 미국이 반도체라는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무기를 통해서 중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거든요. 그 어느 편이든지 지금 안보 경제가 지금 동떨어진 상황이 아닙니다. 이게 결합된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게 전개가 되고 있거든요. 아마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총장이 김성환 전 차관으로부터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묻고 답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보도 내용을 통해서 한번 저희가 구체적으로 따져볼까요? 그러니까 3월 중순부터, 지난 중순부터 여러 차례 통화를 했고 한두 시간씩 한 4-5번 정도 전화, 영상통화를 한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을 볼까요? 그럼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 미국의 확장 억제와 신뢰도 보완 방안, 한미 외교 국방, 2+2 공동성명과 북한의 비핵화, 이런 얘기. 좀 굵직한 현안들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한 것 같은데 특히 서정욱 변호사님, 윤 전 총장이 반도체 관련해서 좀 관심을 보였다는 김성환 전 차관의 전언입니다. 그렇죠. 요즘은 이제 그 경제와 안보가 구별이 안 돼요. 결국 이제 요즘 국제 정치는 경제와 안보가 혼합된 이런 데 복합 전쟁이고요. 결국은 이제 경제 전쟁이 피 흘리지 않는 이런 데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반도체가 산업의 쌀입니다. 근데 중국이 어떻게든 이게 반도체 굴기, 중국이 반도체에서 일어나려고 하니까 미국은 이제 그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막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쿼드 플러스. 쿼드는 이제 그 일본, 호주, 인도 이 정도지만 그렇죠. 여기 예. 우리나라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여러 나라 플러스로 해서 어떻게든 이게 중국을 봉쇄하려는 이런 이게 움직임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정부는 이제 그 조금 전에 이현종 위원님 말씀처럼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하면서 이게 분리해서 대응하는데 그걸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예. 따라서 이제 저는 윤석열 전 총장이
이런 이제 김성한 교수하고 대화를 통해서 굳건하게 한미동맹을 이렇게 기초로 해서 어떻게 중국하고 경제 안보를 풀어나갈까 아하. 이런 이제 상당히 보수적인 시각에서 국제 정치를 보는 이런 이제 토론을 많이 한 게 아닌가. 좀 현 정권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인 토론을 했을 걸로 보입니다. 외교안보 쪽에서 좀 보수적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일단 수업 내용들을 정리해봤다면 보도를 통해서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그럼 윤 전 총장이 지금 앞으로 만약에 본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어떻게 한반도 외교를 꾸릴 것이냐. 이 보도 인용을 제가 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윤 전 총장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동맹을 다지는 게 외교의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이준석 의원님, 결국은 한미동맹에 무게를 두는 겁니까? 윤 전 총장은? 뭐 저는 저게 보수적이기 때문이 아니라요. 대한민국 헌법을 공부한 법률가로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다 저런 질서를 따르는 게 맞죠. 가끔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저 질서를 안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헌법에도 보면 자유민주주의와 기본 질서를 언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북한은 결국에는 반국가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에 맞서는 것이 기본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참 놀랍게도 어떤 시절을 겪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런 윤석열 총장의 헌법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수호 또는 이해를 바탕으로 저분을 보수주의라고 칭해야 되는 것 자체가 참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저는 윤석열 총장이 비록 보수 정권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다소 불편한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주변 지인들의 증언으로 봤을 때는 보수적 가치들에 대해 가지고 확고한 신념이 있는 분이다 이렇게 전해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뭐 외교뿐만 아니라 다른 관점에서도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 교수님, 네. 이 보도에 여기 좀 화면에 띄어져 있지는 않은데 실제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윤 전 총장이 좀 걱정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결국은 한미 동맹의 뿌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친중 정책에 대해서는 뭔가 윤 전 총장도 그 생각이 좀 반하는 건 아닌지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저는 뭐 모르겠어요. 이게 전원이니까. 근데 현 정부가 저는 뭐 친중 정책을 쓴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 왜냐하면 실리 외교를 하는 거죠. 한미 동맹은 굳건해야 되고 저는 현 정부도 그 부분에서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한미 동맹이 기본이 안 되는데 친중 정책을 쓸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외교랑은 실리 위주잖아요. 그러니까 한미 동맹을 기본으로 하되 중국과의 관계가 너무 소원해지면 사실 경제적 문제나 이런 문제 타격이 올 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이란 실리 외교를 하는 거. 저는 윤 전 총장도 그런 외교 정책에 동의한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예. 그래서 저는 한미 외교의 기본은요, 그건 기본이에요. 그걸 훼손하는 어떤 형태의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저는 없다고 봐요. 한미 외교에 대한 훼손이 오는데 순친중을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윤 전 총장도 한미 동맹이라는 기본적인 틀 안에 중국과의 관계도 저는 고민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중국을 무시하면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외교 상황에 있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하되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들을 통해서 어떻게 외교적 실리를 챙길 거냐 하는 부분에서 윤 총장도 저는 관심을 가지고 공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유현정 의원님. 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걱정이라는 윤 전 총장의 말을 저희가 다른 해석도 좀 가능한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최준봉 교수 따르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당연히. 근데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보아 포럼에 연설을 하면서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했습니다. 중국은 주변국에도 백신도 잘 나눠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저께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국제적 패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백신 패권을 이야기를 하면서 백신을 통제하고 있고 수출도 하지 않고 있고 등등 뭐 어느 나라를 상징하는지는 누가 봐도 다 알 정도로 그렇게 비판했고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깡패라는 용어까지 쓰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다 보니 과연 그럼 현 정부가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리고 이 미국에 대한 첫 관계 설정이 결국 5월에 있을 이제 지금 한미 정상회담에서 틀이 짜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를 보면 미국이 굉장히 불편해할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취재하기로도 최근에 윤석열 전 총장이 지인과의 통화에서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보아 포럼 연설에 대해서 굉장히 좀 걱정스럽다, 우려스럽다는 이야기를 전달한 것으로 듣고 중국 있습니다. 관련 연설이요?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예를 들어서 이 이야기를 미국이 듣기에는 굉장히 불편하다. 왜냐하면 거기 보면 중국의 1대1로라든지 여러 가지 중국 정책의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 그냥 칭찬하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바이든이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최근에 이제 5월 말 정도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텐데 그렇다면 이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과연 우리를 정말 환대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것인가? 최근 뭐 뉴욕타임즈와의 회견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윤 전 총장이 이 한미 동맹을 하는 게 이번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 이게 예.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도 결국은 새로운 시대, 즉 미국이 리더십이 바뀐 새로운 시대의 한미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바로 그때 결정이 될 거로 보입니다. 외교안보 가해를 통해서 한미 동맹을 좀 외친 거 아니냐. 근데 서 변호사님, 저하고 화면을 같이 볼게요. 철학, 여기 노동, 외교안보까지 공부를 했으면 이제 전문가 집단 한 바퀴 다 돈 거잖아요. 윤 전 총장 이제 그러면 정치권에 본격적으로 입문할 때가 됐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이게 윤 총장이나 최측근들은 이제 취재를 종합해 보면요, 크게 세 가지를 고민하고 있다 합니다. 첫째는 이제 야구로 비교하면 예. 언제 등판할 것인가. 구원투수가 등판 시기.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유니폼 색깔이 뭐냐. 어허. 붉은색 국민의힘 아니면 이게 흰색 제3지대 유니폼 색깔.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저 부분 구질을 다양해야 돼요. 지금 이게 윤 총장은 직구, 공정, 정의, 법치, 직구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다양한 분야의 변화거든 싱크볼 다양한 이게 구질을 그게 바로 다양한 분야의 컨텐츠를 기르는 이 부분이거든요. 예. 근데 거기서 이제 청년 실업, 경제, 외교 다 나왔잖아요. 아마 이제 앞으로 제가 저번에 정성국 교수 만났을 때 앞으로 이게 외교 안보라고 했는데 예. 이제 다음에 예측해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게 국가 균형 발전 있죠. 관계 세종시 수도 이전한 국가 균형 지방자치 발전 부분 예. 이런 부분이 또 이제 공부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돼요. 이번 논평은 꽤 준비해서 나오신 것 같은데 야구에 비유해서. 그냥 그러면 그런 얘기. 아직도 한 번 더 전문가 집단을 만날 부분이 남았다는 얘기니까 윤 전 총장이 그 얘기는즉슨 제가 듣기로는 이제 예. 아까 전에 국가 균형 발전 그다음에 복지 이런 게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5월 초월 중순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길어질 수 있고, 물론 윤 전 총장이 지금 이게 3월에부터 시작한 거니까 외교안보 수업을 예를 들면 과외라고 칭하면 지금쯤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을 만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윤 전 총장의 정계 입문이 이제 조금은 임박한 것으로 보이면서 여야 대권 잠룡들의 견제구도 잦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위기적인 상황, 이건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있어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냥 좀 인기가 있다고 해서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윤석열은 자기 검증과 국민에 대한 자기 증명을 해야 된다는 과제가 남아있고요. 정치란 게 지금 어떤 검찰이 공정하게 한다는 것은 그건 민주주의의 기본이지. 그 부분만 가지고 대통령의 일이라는 게 그걸로 충분히 채워지는 건 아니거든요. 예, 글쎄요, 이제 대선을 준비하는 여야 할 것 없이 중진들의 견제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선 시기에는 이제 여권에서도 돌아가는 듯합니다. 특히 여권의 보궐선거 참패 이후 이 인물이 일찍 미국에서 돌아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저는 유시민 선배가 벼슬을 했으면 거에 걸맞는 헌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유시민 조국 두 분 정도가 같이 가세를 해서 열심히 경쟁하면 국민들 보기에 얼마나 다음 대선이 안심이 되겠습니까? 사람이 세상 일이 자기 뜻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거침없고 딱 부러진 분이 자기 앞길을 이렇게 명확하게 결정을 못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현정 의원님, 네. 오늘 한 신문 보도에 따르면 3개월 만에 양정철 전 원장이 미국에서 돌아왔다고 하거든요. 네, 예. 그렇죠. 미국에 지금 CSIS라고 미국의 워싱턴에 있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연구원으로 갔다가 이제 3개월 만에 들어와서 자가격리 끝내는 시점이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양정철 전 원장의 일단 귀국은 여러 가지로 이제 중재안식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언론에서는 이해찬 전 대표가 직접 요청을 했다는 보도도 있었고 한데, 어쨌거나 지금 여당 내에서 일단 장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한때는 잊혀질 자유를 달라라고 해서 이제 외국에 나갔었는데, 이 상황에서 지난 4.15 총선 때 전에 사실은 이제 양 전 원장이 민주연구원장으로 복귀를 했다가 총선 끝나고 나서 또 호련히 이제 미국으로 떠났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의 역할은 그런 것 같아요. 결국은 이 정권의 어떤 재창출, 바로 그런 중요한 이제 이 시점에 지금 여권의 어떤 대권 움직임이 상당히 심상치 않다라는 그런 느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이재명 지사가 일단 독주를 하고 있는 상황에 지금 이낙연, 정세균 전직 총리들이 지금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데다가 여기에 또
제3의 후보들이 나설 수 있는 지금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쨌거나 이 상황을 공정하게 누군가는 관리해야 되고 또 누군가는 누구를 어떤 면에서 보면 압도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중요한 임무가 있는데 지금 이해찬 전 대표의 혼자의 힘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친문이라는 조직과 또 이재명 지사라는 또 이 친문의 또 대립적인 조직과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조화를 이뤄낼 것인가. 바로 그게 지금 이 대선 방정식을 푸는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예. 아마 그 시점에 양정철 전 원장은 사실은 뭐 이재명 지사도 자주 만났고 또 이낙연, 정세균 뭐 이런 분도 자주 만났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해찬 대표가 어떤 면에서 보면 나 힘들어 죽겠다 빨리 와라 와서 좀 같이 좀 풀어보자 라고 해서 온 그런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농후해 보입니다. 최 교수님, 물론 여기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이해찬 전 대표의 요청으로 조기 귀국했는지는 명확히 알려지진 않았거든요. 이게 뭐 일부 보도니까. 근데 어쨌든 앞서 화면에서 양정철 전 원장이 유시민 이사장을 언급했었고, 유 이사장은 지금 본인은 절대 그런 생각이 추호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 특정 친문 후보를 대선 후자로 키우기 위해서 조기 귀국한 거 아니냐, 이 시각 맞습니까? 그렇게까지 단정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판을 일단 읽고 어느 부분이 정권 재창출에 유리할까 하는 부분을 먼저 판단할 거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상당히 엄중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대선에서 거의 박빙의 승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여야가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본인들의 어떤 그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뭔가 선택해서 그게 실패로 돌아가면 그 책임은 오롯이 본인이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양정철 전 원장 같은 경우 어쨌든 선거나 정치판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이니 전체적으로 분위기 파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어떤 선택을 할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물론 유시민 전 지금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지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유력한 후보에 대해서 힘을 모아주는 쪽으로 할 것인지는 차후에 결정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양정철 전 원장 조기 귀국 얘기 나왔으니까 또 한 명의 야권 전략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요, 이준석 의원님. 근데 오늘 일부 보도를 보니까 만약에 윤 전 총장이 대선에 안 나오거나 후보로서 타격을 입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플랜 B로 김동연 전 부총리를 언급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실제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금 후보군이 다양하게 발굴되기보다는 김종인 위원장의 언급에 따라 가지고 여러 후보군이 또 발굴되는 이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든 야권 단일 후보로서 김종인 위원장이 구상하는 후보군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런 언급이 나오는 건 나쁘지 않고요. 왜냐면 야권의 후보가 다양해지고 특히 언급된 김동연 전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경제 분야에 있어가지고 상당한 강점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인생사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에게 귀감을 주는 부분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선 경쟁에 큰 도움이 되는 인사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결코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나쁘게 볼 그런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방금 전 양정철 원장 얘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 첨언하자면요. 무슨 재작년에 유시민과 조국이 경쟁하는 판이 되면 참 국민들이 안도감을 느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데 사실 그렇게 진짜 경쟁한다면 제가 안도감을 느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때는 2년 전이니까요. 저는 이런 어떤 그 전략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 대통령도 다음 대통령 못 만들어내는 세상인데 지금 양정철 씨가 과거에 일정한 선거에서 일정한 기여가 있었다 해가지고 이번에 귀국해서 대통령 후보를 만들어내고 이럴 상황은 절대 아니다. 지금 유시민 씨도 그렇고 조국 장관도 그렇고 여권의 실정에 다 책임이 있는 분이고 그거는 꼭 그 두 분이 어떤 특정한 잘못을 했다기보다 이번 집권 세력 중에 주요인 어쨌든 친문 세력이 가져야 될 짐이기 때문에 친문의 전략가로 알려진 양정철 씨가 나와가지고 활동 범위가 늘려나가면 늘려나갈수록 저희는 오히려 안심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기 귀국을 상당히 평가절하 하셨는데요. 서 변호사님, 아까 김동연 전 부총리 얘기를 짧게 하고 이 주제 마무리할게요. 윤 전 총장이 대선에 안 나오거나라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얘기, 좀 더 야권에서는 좋은 얘기일 수 있지만 냉정해 봤을 때는 그러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윤 전 총장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러브콜에 아직 화답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이제 김소월의 19절로 비교해보면요. 씨요?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김종인은 이제 김종인 위원장은 윤 총장이 계속 러브콜을 보내지만 대답이 없으니까 이게 플랜 B로 김동연 전 부총리 지목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저는 대권 주자 중에 가장 열심히 활동한 분이 김동연이다. 지금 상당히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근데 공통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충청 대망론. 그러니까 누구와 누구의 공통점은? 윤석열과 김동연. 충청 대망론 음성이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현 정권에서 임명돼 가지고 팽당한 어떻게 보면 예. 그 점에서 이제 중도 확장성 이 두 가지는 공통이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는 과연 이게 다음 대선의 시대 정신이 경제냐 아니면 이제 공정정의냐 여기에 따라서 좌우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양정철 전 원장이 조기 복귀한 이유와 윤 전 총장의 새로운 행보 얘기까지 이 대선 얘기 차례로 살펴봤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제 서초동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